사연을 읽어볼게요. 시어머니가 한 말 신우한테 그대로 돌려줬어요. 오늘 신우가 10시간 진통하고 결국은 수술로 딸을 낳았어요. 3년 전 제가 아들 출산할 때 들은 말 그대로 신우한테 해줬더니 욕하네요. 예정일보다 3주 일찍 세상에 나온 아들. 진통인 줄 모르고 집에서 8시간 정도 참다가 병원 갔는데 3cm 열렸다 해서 혼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7시간 진통하고 정말 수술해달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 마지막 1시간이 진행이 빨라서 자연분만 했어요. 초음파로 3.8이었는데 태어나니 4.3kg.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지방 출장 갔다가 갑작스러운 진통 소식에 급하게 올라오는 중이었고 시엄마가 신우랑 먼저 왔어요. 그렇게 가족분만실에서 진통하고 있는데 시엄마랑 신우가 옆에서 하는 말이 신음소리 내지 마라. 너 혼자 애 낳냐? 이 약 물고 참아. 엄살이 심하네. 무통은 아기한테 안 좋으니까 맞지 마. 방실이 너는 병실 가서 자고 있어. 수술은 절대 하지 마. 언니 애 낳는 거 잘 봐라. 마지막 1시간. 진행 빨라서 진통은 엄청났지만 아이는 한 번에 나왔어요. 근데 신우가 그거 듣더니 언니는 애기 잘 낳으니까 바로 딸 가져요. 랍니다. 남편이 도착할 기미가 안 보이길래 탯줄은 그냥 의사쌤이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탯줄은 남편이 잘라야지 뭔 소리야. 방구 올 때까지 기다려. 라면서 소리치고 가족분만실이었는데 계속 밖이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몰래 주머니에 마가레트 가져와서 옆에서 먹고 있던 시엄마랑 신우 똑같이 해줬어요. 아침에 시엄마가 방실이네 집에 가서 출산 가방 싼 거 당장 가져와라. 라길래 진통 이제 시작된 거면 몇 시간 걸릴 텐데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점심 좀 먹고 출발할게요 했더니 야! 방실이가 애기 낳느라 고생하는데 너는 밥이 넘어가니? 랍니다. 쥐들은 옆에서 과자 먹으면서 배고프다던 인간들이 가족분만실로 들어가니 우리 딸 고생하는 것 좀 봐라. 하면서 방실이 손 주물러줘라. 심부름 좀 해라. 땀 닦아줘라. 진행이 느려서 짐볼 타는데 안 넘어지게 잡아줘라. 야! 안 잡고 뭐 들고 있냐? 무슨 하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엄살이 심하네. 신음소리 내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머님, 저는 병실 가서 좀 누워있을게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무통은 맞지 마요. 애기한테 안 좋다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죠. 초사는 진통 오래 한다니까 잘 참아요. 수술하면 엄마가 싫어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엄마가 너는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방실이 고생하는 거 눈에 안 보이냐? 눈깔이 삐었나? 라는 거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 우리 아들 낳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라고 하니까 너 지금 복수하는 거냐? 라길래 복수요? 왜요? 원래 아기 낳을 때 그런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아가씨한테 조언하는 건데 했더니 야! 너 지금 뭐 처먹고 있냐? 몽실통통? 몽실통통? 지금 애가 애 낳느라 힘겨워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걸 처먹고 자빠졌어? 제가 애 낳을 때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마가레트 드셨잖아요. 야! 그건 조그만하잖아. 이것도 그렇게 안 커요. 먹지마. 싫은데요?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듣고야? 너 지금 우리 따라하는 거냐? 네. 뭐야? 집에나 가라. 버르장머리 없는 게 들어와서는. 라길래 애기 낳으면 방구 아빠랑 같이 올게요. 아가씨 잘 참고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요. 하고 나왔는데 수술했다네요. 딱히 자연분만이든 수술이든 산모랑 아이만 건강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들 낳을 때 하도 옆에서 수술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던 시엄마 들으라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맞는 말이네요. 저도 조금 더 했으면 맞을 뻔했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보다 더 이갈고 있었나 봐요. 미안한 마음 없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더 심한 말도 많이 들어서 그대로 갚아주려다가 말았는데 아껴놨다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내일 가서 더 퍼붓고 오던지요. 아직 남았지만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우선 제 시댁은 경상도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북도. 가부장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제 시댁도 그래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알 떨어지는 줄 알아요.
집안일은 다 여자 몫이고 육아 역시 엄마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그리 살아오신 분들이시라 이건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으세요. 대신 집안의 가장은 반드시 남자이며 남자가 뭐를 해서든지 본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도 생각하십니다. 한번 가정을 꾸렸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들이 그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가끔 실수나 그런 거라도 남자가 되어가지고 지 처 하나 못 감싸주냐? 내가 너를 그리 키웠냐? 라면서 아들 나무라세요. 어머님께서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신데 매번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그럼 꼭 말을 해도 너는 여자가 이것도 못해서 웃잖아. 이러시는데 다음에 가보면 그날 제가 맛있게 먹은 반찬들만 한가득입니다. 아니, 밭에 이게 많이 자랐는데 우리 두 식구 먹을 사람도 없고 니나 갖다 물어. 하시면서 이따시만큼 싸주세요. 생색? 그런 거 절대 없으십니다. 많지? 그래도 밭에서 나는 거니 아깝다 아이가. 챙기물어. 하면서 다 싸주세요. 간혹 밭에 약을 친다거나 집에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들 시키세요. 여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라면서 이건 정말 사고방식 같으세요. 전 그래서 바깥일 하나도 모릅니다. 여자는 알 필요도 없다. 라고 하세요. 정말 제가 시집을 왔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저더러 제 친정을 멀리해라 그게 아니라 귀한 딸 주셨다는 개념이 강하세요. 제 친정에 철철이 밭이며 논에서 나는 귀한 농산품을 늘 최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단 하나도 안 바라세요. 왜냐면 이미 귀한 딸을 받으셨다고. 방순이가 제일 이뻐. 처음엔 이런저런 말들이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속내를 알고 나니 너무 좋아요. 부모님 사고방식까지는 제가 어찌할 수 없지만 투박하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에 대한 애정을 느낍니다. 제가 원래 찬밥을 좋아해서 찬밥을 먹으려 치면 니 누가 이런 거 무락하도 따순 거 천지 빼갈인데 어디 가서 이카지 마라. 내가 요거 더 먹는다. 제가 밭에 나가 상추라도 뜯어올라 치면 야야 방금 니 뭐하노? 야 밭에 간다 안 가나? 다치면 누구 욕 보일라고? 니가 퍼뜩 갔다 온나? 저 말투 적응하는데 시일이 조금 걸렸지만 지금 저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기분이 참 좋네요. 조회수 많은 것보다 댓글 많이 달린 게 기분이 더 좋아요. 뻥치시네. 한 분 한 분 다 댓글 못 달아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20대 중반 내년 결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곳에 이런 얘기를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곳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서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현명한 조언 얻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다소 긴 글일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저, 여동생, 네 식구이고 20년을 사는 동안 집에서 큰소리 한번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 금슬도 좋았고 부모님과 저희 자매와의 사이도 자매끼리 우애도 좋았어요.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좋은 대학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 내년쯤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네요. 저는 본집과 회사거리 때문에 나와 살고 있는데 목요일 본집에 내려갔더니 집에 모르는 여자분이 와 계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누구시냐는 눈빛을 부모님께 보내는데 부모님 다 뭔가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엄마가 절 데리고 장 보러 가자 해서 집 놓고 바로 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은 이미 떠난 뒤였고 행복한 저희 네 식구 오랜만에 뭉쳤다고 영화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내고 고향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이름을 불러 돌아보니 어제 그 모르는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잠깐 차 한잔할 시간 있어요? 라길래 무슨 일이시냐고 집에 들어가시자 했는데 꼭 해줄 말이 있어요. 라고 하셔서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해줄 말이 있다던 분은 막상 자리에 앉으니 침묵이 길었는데 입을 땐 첫 마디는 내가 네 이모야. 무슨 정신으로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정리해보면 지금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고 3살 터울 동생 역시 배달한 동생이며 제 친엄마 되시는 분은 현재 엄마와 아빠의 외도로 저를 낳고 이혼했다 하셨습니다.
이모라는 분이 찾아온 이유는 친엄마가 가망없이 하루하루 연명치료로 버티고 계시는데 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분은 엄청 우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엄마와 아빠의 불륜, 친엄마는 이혼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는데 애까지 딸린 이혼녀 만들 수 없다는 외할머니와 경제력 운운하며 절 잘 키울 수 있겠냐는 아빠의 강압에 절 뺏기다시피 이혼하셨다고. 그 당시면 간통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순순히 이혼하냐 묻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엔 머리가 하얘져서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에 친엄마는 정신을 놓고 사시다가 왜 조부모님 뜻으로 재혼을 하셨는데 우울증으로 얼마 못 가 이혼당하셨고 그 뒤로 비참한 생을 사시다 병까지 걸려 현재 상황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저를 그리워하면서도 갓난쟁이 때 떨어져 친엄마의 존재를 모르는 저에게 혼란을 주기 싫어서 나타날 수 없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모란 분은 재작년 친엄마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저를 찾아올 생각을 몇 번이고 하다가 몇 번 저희 집을 찾아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돌려보내셨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저를 직접 만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 회사나 자취집을 몰라 제가 본집에 오는 명절에 오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요.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데 눈물 반, 미안하다는 말 반에 겨우 한마디 한마디 떼는 모습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더 힘드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이 돼버렸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지난 20년간 배 아파 난 동생보다 날 더 사랑해준 엄마와 세상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빠, 그리고 정말 친자매인 줄 알고 살아온 동생. 친엄마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인데 기억도 나지 않는 친엄마를 부정하고도 싶습니다. 꿈이다 생각하고 어떤 일로도 하고 싶으면서도 친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이제 가족을 볼 용기가 안 납니다. 아직 부모님은 제가 이모라는 분을 만났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 이제부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새 술 먹고 울고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예비 신랑이랑 싸운 줄 알고 부모님이 황서방 오늘 오면 혼내줄게. 우리 딸 기분 풀어. 오후에 예비 신랑도 오기로 했는데 저 정말 어쩌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우선 친엄마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세요. 간통죄가 있었는데도 일방적인 이혼을 강요했다는 이모 말만 믿지 마시고 냉정하게 여러 사람 만나 말 들어보면 정황이 보일 겁니다. 이모 말이 사실이라면 님 친엄마 너무 불쌍하네요.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못 돌아갑니다. 저 같으면 엄마 불쌍해서도 가만 안 있어요. 내 인생 편하자고 눈 감고 외면 마시고 알아보세요. 와, 지들 바람나서 불륜 저지르고 멀쩡한 사람한테 생떼 같은 자식 떼어놓고 못 만나게 하고 인생 망쳐놓고 하하호호 잘 살았다고? 아무리 잘 키워줬어도 우리 친엄마가 그렇게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님께서 받으신 정보는 일방적이에요. 그 말을 쌍방향 정보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모는 어머니 쪽 편입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아버지 쪽 형제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정확한 팩트 정보를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살면서 생전 처음 본 사람의 정보를 한순간에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인이 결정해야죠. 지금 본인에게 제일 최선은 지금 부모한테 말하지 말고 친엄마 보러 가세요. 집에는 평소처럼 지내고요. 결혼도 해야 하고 앞으로 가족과 원수지고 지내면 제일 힘든 게 본인입니다. 아빠랑 새엄마가 나쁜 사람들이긴 하지만 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 행복을 놓지 마세요. 무조건 불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실 예비 남편분에게는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풍박 속에서도 신라 같은 희망이 보이는 법이죠. 생각 정리하시고 부모님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시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디 해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 올렸는데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땐 경황이 없어서 글 올리고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사실 이 글을 쓸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 좋은 일도 아니었어서. 그런데 댓글들 읽어보고 본인 일처럼 걱정을 해주신 분들 때문에 짧게나마 글 올립니다. 이 글을 올리면 저를 욕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그걸 바래서 글을 올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비 신랑 오고서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니 저녁에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눈치를 살피다 혹시 그분을 만났냐면서 묻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말을 했는지 사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요. 침묵이 반이었고 눈물이 반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것에 대화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친엄마와의 이혼 사유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어릴 때 재혼해서 친엄마처럼 키웠다고 혼란 올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친엄마의 존재와 이혼 사유에 대해서 도저히 말을 꺼낼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듣다 방에 들어와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폐인처럼 보낸 명절이 끝나고 본집을 떠나 혼자 자취하는 곳으로 올 때까지도 전 이유를 묻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저히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외면했습니다. 오늘 새벽 댓글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엄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글들과 꼭 찾아뵈란 얘기들, 지금 부모님을 비난하는 글들도 있었는데 여기에만 털어놓는 이야기겠지만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친엄마와 이모를 조금 원망도 했어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제 와서 왜 내 행복을 깨는 거지? 왜 살면서 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혼 사유가 정말 불륜은 맞을까? 정말 별별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친엄마를 찾아뵙긴 했어요. 아니 찾아뵙지 못한 걸 수도 있네요. 지지난주 발인 때 다녀왔어요. 제가 댓글을 오늘이 아니라 명절에 봤었으면 친엄마 살아계실 때 찾아뵀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그랬어도 겁쟁이라 가지 못했을까요? 정말 슬퍼서인지 그곳의 분위기 때문인지 많이 울었습니다. 친엄마가 그리워서인지 미안해서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생전 본 적 없는 분들이 저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우시는데 정말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모는 친엄마가 너무 아파서 편지 한 장 남기지 못하고 갔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그리워했다고만 했어요. 제게 상처가 될까 평생을 마음으로만 그리다 가셨다고. 못 만나고 갈 줄 알았으면 절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라 하셨네요. 미안하다고. 저번 주말 아빠만 따로 뵙고 왔어요. 친엄마는 뵙지 못했지만 장례 때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이모란 분한테 이래저래 얘기 들었다고도.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고 이성적이게 되어서 신기했네요. 근 몇 주간을 눈물로 보냈었는데 결론은 이모가 하신 말씀이 다 맞았네요. 엄마와 관계가 수월할 때 격리로 들어온 지금의 엄마를 만났다고. 더 세세한 이야기는 듣질 못했네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네 엄마한테 평생에 걸쳐 용서 구하고 빚 갚을 거야. 지금 네 엄마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고 앞으로가 더 두려워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동생이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집보다 더 행복했던 가족이었기에 충격이 더 크기도 하고 지금 연락 안 한 지 오래되었어요. 예비 신랑과의 관계도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내가 과연 가정을 믿음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여기 들어와서 예전에 썼던 글에 댓글을 읽으니 제 자신한테 더 실망스럽고 후회되네요. 댓글처럼 정말 저 후회하게 돼버렸어요. 마음의 짐이 하나 더 늘었어요.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친엄마는 저를 평생 기다리셨을 텐데 그래도 이젠 기약 없는 기다림 같은 거 안 하실 테니 그걸로라도 위안 삼아야 할까요? 이젠 제가 평생에 걸쳐 후회하고 미안해하려고요. 짧게 쓰려고 했는데 술 먹고 너무 울컥했나 보네요.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어서 답답한 맘에 털어놓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앞으로는 일기장에 쓸게요.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술 먹고 이제 일어났네요. 친엄마 마음 잊지 않고 용서 구하면서 살려고요. 댓글들도 모두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부모님과는 나중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연락 끊고 살려고요. 기억 속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친엄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피는 물보다 진하나 봐요. 힘든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힘내서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이 와중에도 상간녀와 사랑 타령하는 글쓴이 아빠가 역겹네요. 결국엔 당한 사람이 바보고 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네요. 다음 생이 있으면 평생 용서를 구해? 참나. 친엄마는 이미 세상을 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눌 기회조차 없게 만든 상황에서 혼자 무슨 전생에 죄지어 이런 일을 겪은 것처럼 코스프레라니. 그리고 아무리 키워준 정이 있다고 한들 친엄마와 떼어놓은 지금의 엄마라는 사람도 역겨워요. 사랑해서 자식처럼 키웠다고? 남들 눈에 불륜녀라는 딱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더욱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내 엄마 인생 망가뜨린 여자를 친엄마로 알고 컸다니. 사랑? 딸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그 주에 언제가 됐든 받을 거다. 아기는 행복하면 안 되거든. 어쩌면 아가씨가 알게 된 것부터가 단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네. 친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니 화병 나고 진짜 말로 못하겠네요. 바람핀 여자가 내 자식 지 자식처럼 키우는 것도 나에 대한 죄책감과 가식으로 보일 뿐이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내 자식은 불륜녀를 친엄마로 알고 있고, 님 지금 키워준 엄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인성 바르고 좋은 사람이 와이프 있는 유부남이랑 바람나요? 소원해줬을 때 바람난 건지 아닌지 가해자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란 인간도 진짜 너무한다. 한 사람 화병 나서 죽게 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살면서 반성하고 속죄해야지 다음 생에? 내로남불 유명하죠. 근데 님네 아빠 라고 하기도 싫으네. 님네 애비는 끝까지 사랑이었다네요. 그렇게 사랑이었으면 님네 엄마랑 이혼하고 둘이 붙어먹던지. 지네 둘만 사랑이지. 정작 죄 지은 둘은 떳떳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죄 없는 둘만 서로 미안해하고 있네요. 친엄마와 이모는 괜히 알려서 애한테 상처 준 건 아닐까 계속 미안했을 거고, 글쓴 분은 못 찾아뵌 게 미안해 마음이 무겁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 와중에도 번번이 이모를 쫓아내신 분들이 내 친엄마에겐 평생 사죄하고 사시겠다니, 우리 가정 망치는 게 싫으니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든 말든 자기 가정 쭉 평화로운 게 먼저인 게 여전히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글쓴이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받아들이기 힘든 게 당연하지만 어른이 그러면 안 되지. 다 알면서 끝까지 이기적이었는데 자기 자식에게만 다정하면 그게 좋은 사람 되나? 진짜 부모라는 사람들의 이기심 소름 돋는다. 글쓴이는 잘못한 거 없어요. 친엄마의 삶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쓴이가 그 죄값을 갚는다며 불행해져서는 안 돼요.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아버지와 새엄마지요. 친어머니는 님의 행복을 위해 침묵한 거고, 정말 친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친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자책하지 마시고 님은 친어머니가 바라고 바랬던 님만의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저도 자식 가진 사람이라 친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요. 그런데 친어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에도 글쓴이의 행복을 바랬을 거지 원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꼭 그걸 생각하시고 자기 인생 자책하며 망가뜨리지 마세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전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헤어졌고 거의 10년을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았네요. 10년 동안 거의 매일이라고 할 정도로 항상 꿈에 아이를 안고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지키고 지키다 울면서 잠이 깼어요. 그렇게 울다 출근하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자식을 잊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참 많이도 울었네요. 아직도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흘러요. 새 출발도 해보려 했지만 연애 자체가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글쓴이처럼 그 여자를 엄마라고 살고 있겠죠. 동생도 2명이나 생겼다던데. 나를 지옥 끝으로 밀어넣은 인간들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지만 결국 끝에 아들 생각에 생각을 고쳐먹고 이런 사실은 몰랐으면 해요. 너무 상처될까봐. 저는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평생 가지고 가야겠죠. 우리 아들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잘 추스리고 부디 다시 행복하게 웃는 날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길 바래요. 엄마는 항상 너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너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해 아들. 다음 사연입니다. 아침부터 엄마랑 대판하고 나와서 한풀이 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외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살아온 22살 처자입니다. 저 어렸을 적 엄마는 종종 저를 데리고 나가서 엄마 남자친구야. 하면서 수많은 아저씨를 소개시켜줬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나와 우리 반 남자애처럼 친구구나 했죠. 그래서 아빠한테 말할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렇게 커가면서 엄마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를 알았어요. 엄마가 일 마치고 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안 오시길래 걱정이 돼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남자들과 부대 끼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문틈으로 보고 식당 문이 부셔져라 두들겼어요. 소리를 지르면서요. 엄마가 나오는 것 같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죠. 보기 싫었어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와 함께 엄마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는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죠. 길바닥에 들어 눕길래 아빠가 안아서 집에 데려갔는데 다음날 일어나서는 니네 아빠가 날 던졌어. 나는 다 생각난다. 그러면 아빠는 엄마한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항상 빌었죠. 아빠 회사에 딸린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아빠는 집 회사밖에 몰랐어요. 아빠는 너무 바보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우리 엄마의 외도는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니란 게 돼버린 거죠. 그래도 어린 마음에 내가 아프면 엄마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에 못된 짓도 했네요.
저에겐 2살, 4살 어린 동생이 2명이 있어요. 어느 날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엄마만 찾았죠. 너무 어려서. 고모부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 다쳤다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알았다던 엄마는 술 취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날도 외박을 했어요. 그 후로 막내 동생은 엄마보다 저에게 모든 의지를 했어요. 그 후에도 엄마는 가출을 밥 먹듯 했죠. 한 번은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더니 어떤 호프집에서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마누라가 가게 일하면서 화장품 산답시고 100만 원 꺼갔으니 갚아. 숙식하면서 돈을 껐던 거죠. 물러 터진 아버지는 그걸 또 갚으시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집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지나고 어떤 남자가 엄마를 좋아한다며 집에 쳐들어오고 경찰은 불러도 불륜이기에 엄마도 잡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가버리고 바보 같은 아빠는 그 남자가 안 나가고 마루에 누워서 잠들어 버렸는데도 아침 되니까 회사 가버리고 우리 셋은 학교도 안 갔죠 뭐. 그렇게 그날 엄마랑 남자는 나갔어요. 엄마랑 한두 달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다 연락 와서는 대전이래요. 주말에 버스 타고 오라길래 무작정 갔어요. 월세 단칸방에서 그 남자랑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이 정신 나간 두 작자한테 돈이라도 뜯으려고 그날 가서 돈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하루만 자고 가래요. 엄마 옆에서 둘이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엄마는 나 자는 줄 알고 침대로 올라가 그 인간하고 자더라고요. 그리고는 돈 받아서 집에 왔어요. 집이고 학교고 바보 같은 아빠까지 모든 게 싫어서 학교도 안 가고 있는데 엄마 친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힘들지 하면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고마웠죠. 그래도 엄마한테 사람다운 친구가 있긴 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란 아저씨가 또 만났죠. 그런데 그날 하는 말은 어렸던 저에게 너무 어렵고 화나고 짜증났어요. 니네 엄마가 그 아저씨랑 사는 이유는 그 아저씨가 환희를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야. 라면서 관계 어쩌고 하는데 내 귀엔 더러운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냥 밀치고 나와서 그때부터 아빠한테 미친 듯이 말했어요. 맨날 울면서 제발 이혼하라고. 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제발 이혼하라고. 아빠는 2년 동안 엄마를 기다렸죠. 그 후 결국은 이혼했어요. 엄마는 그 아저씨와의 1년의 동거를 끝내고 아빠와 이혼하고 또 딴 남자와 동거를 했어요. 그 아저씨랑 살면서 저에게 매일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우는 엄마. 그게 불쌍하고 모정이 뭔지 그 개만도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엄마를 또 만나고 엄만 또 술만 먹으면 나 네 아빠랑 살까? 누가 또 받아준댔냐고. 그 아저씨랑도 2년 가까이 살고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니네 아빠 여자 있니? 술만 먹으면 니네 아빠 좀 보게 해줘.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고요. 처음엔 싫다고 안 볼 거라더니 집으로 데려오라더군요. 아빠가. 그렇게 엄만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아빠랑 살고 있어요. 바보 같은 아빠가 한 번 또 용서한 거죠. 우리 아빠가 아는 여자는 엄마뿐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엄마의 그 나쁜 습관들이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눈치를 채버린 저는 미칠 지경이에요. 괜히 아빠한테 신경질적인 말투만 내뱉고 엄마 만났던 남자들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저번 달에 친구들 모임 다녀왔다고 나이트 갔다 왔다길래 불안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문자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방순씨, 오늘 저녁 할까요? 이따위의 내용들. 마침 엄마가 주말에 모임이 또 있다고 친구네서 자고 온다더군요. 아빠 없을 때 그냥 대놓고 콧방귀 꼈어요. 네 참, 뭔 모임? 2번 했잖아요. 한 달에 모임 2번 있는 거 알아요. 둘 다 다녀왔고요. 아니야, 네가 모르는 모임 또 있어. 알았으니까 엄마가 또 그러고 다니면 난 진짜 실망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그렇게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오늘 아침 아빠 출근 후 엄마 폰에 전화가 왔어요. 안방에 가서 전화 받더라고요. 문을 확 열었어요. 출근 안 하냐고. 역시나 당황. 아침부터 누구래요? 친구야. 남자? 아니야. 그럼 전화해봐요. 뭐 너 무서워서 친구랑 통화하겠냐? 하고 승질내면서 방으로 들어가길래 그니까 전화해보라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여잔지 남잔지 듣기만 할 거니까 전화 걸어요. 설마 또 나이트 갔다 왔어요? 뭔 나이트를 가? 제정신이냐? 출근을 위해서 그냥 그때부터 조용히 있었어요. 엄마랑 출근길이 같아 엄마 차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아침 상황은 일단락나고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무단횡단하느라 엄마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죠. 그러더니 하는 말. 이 방구 같은 게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딴 말 짓거려서 그렇잖아. 그냥 꾹꾹 참으면서 그러게 처신 똑바로 해요. 나도 이러면서 출근하면 맘 안 편하니까 하고 내버렸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건가요? 그때 엄마 친구라는 아저씨가 해준 말처럼 관계에 만족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펴야 하나요?
습관 같아요. 아빠는 지금 엄마가 돌아와줬다고 매일 치킨 사오고 난린데 자존심 세고 지밖에 모르는 엄마 제발 나이트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돌지 말라고 저 월급 타면 용돈 드리고 옷도 사드리는데 환희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것마저도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미치겠어요. 출근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고 시야는 흐려지고 항상 다투면 잘못했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오늘은 핸드폰 열기도 싫으네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 우리 엄만 넥타이 부업하면서 집하고 아빠밖에 몰랐는데 동생들한테 말하면 삐뚤어질까봐 말도 못하겠고 동생들은 지금껏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잘 커졌어요. 전 그걸로도 감사합니다. 또 걱정하는 모습 보기 싫어요. 말도 못하겠고 해서 신세 한탄 좀 해봤어요. 이래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거 알면서 엄마는 자기가 바람피는 게 잘못하는 건지 몰라요. 가끔 아빠 세금 내고 애들 학비 내고 그럴 때 돈 모아놓은 게 없고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엄만 맨날 옆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일부러 애들 학비 다 대라고 위자료도 안 받고 이혼해준 건데 뭐가 맨날 모자라서 난리야. 진짜 한 소리 하려다 아빠가 눈치 주길래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륜 저지른 주제에. 이번엔 꼭 증거 있으면 간통으로 쳐넣을 거예요. 댓글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힘내세요. 저 같으면 부모고 뭐고 없어요. 그게 뭐에 항상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남자 찾아다니고 여자 찾아다니고 그런다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긴 있구나. 외도를 위해 태어난. 의지박약 같은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듯. 성인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혼자 즐기는 아주 못된 여자네요. 애정이 부족한 거지 채워지지 않는 거고 뭐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나 같으면 그 상황이 나라면 엄마를 과감히 잊겠어요. 우리 집도 이혼 가정에 편머소라에 자란지라 아빠는 있지만 아빠답지 않다고나 할까? 그냥 연락 안 하고 삽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요. 어쩔 때 술 먹고 연락 와서 맘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엄마의 일기인지 편지라는 노래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빠 관련된 혹은 부모에 관련된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도 보이면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명절 때 속상해지긴 하네요. 아빠를 더 챙겨주세요. 지금은 엄마에 대한 미움만 가득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있는 아빠 심정 어떻겠어요. 아빠한테 더 잘해주시고 엄마는 나가라고 하세요. 진심이에요. 엄마 좋아하는 나이트 많이 다니고 좋아하는 남자 많이 만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아빠 힘들게 하지 말라고. 도화살이다. 한 남자한테 정착을 못하네요. 답도 안 나오고 뭐라 해줄 말이 없네요. 꼭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 떨어지거나 몸 아프면 집에서 빌붙더라. 그러기 전에 그냥 지금 엄마 없는 척 사세요. 썰닭입니다. 두 사연 다 엄마로 인해 마음 아픈 딸의 사연이었어요.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저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편집 중에 전에 올렸던 동창회에 가서 밤새고 온 아내의 댓글이 달린 걸 봤는데요. 아내가 바람이다 아니다로 설전 아닌 설전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두 분 다 종종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인데 사이좋게 지내요. 그것처럼 이 내용들도 어쩌면 엄마의 관점에서 엄마로 빙의해서 보면 또 다른 댓글들이 달릴 수도 있겠네요.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걸까? 근데 바람은 왜 피지?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유부남을 왜 만나지? 유부남의 매력이 뭐야 도대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바람 피시거나 유부남녀들 만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마 많을걸요? 여기까지 보시는 거면 제 영상 정말 재밌어서 봐주시는 분들인데 뭐 주제 넘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남한테 훈수를 두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왜 바람 피는 건 좀 아니잖아. 구독자 떨어진다. 조용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가 노래를 몇 번을 부르는데. 미안해 안 그럴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올릴 때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어요. 아 우산 챙기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좀 읽어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몇 년 동거하다 식을 2년 전에 올렸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육아에 전념했고 몇 년을 같이 지내며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설업 관리지 종사자라 해외며 타지로 일을 다닙니다. 주말마다 오거나 한 달에 3-4번 정도 집에 옵니다.
그러다 저번 주말 집에 왔는데 항상 집에 오면 피곤에 쩔어 있었기에 자기 냅두고 애 보고 있었어요. 남편을 항상 믿기에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로 핸드폰을 보는 건 안 했어요. 근데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갑자기 확 오길래 안 보던 남편의 핸드폰을 뒤척거렸죠. 게임에서 하트 오는 것도 많고 회사 직원도 엄청 많아서 보다가 귀차니즘이 몰려오더라고요. 안 보려고 다시 놔두려다가 혹시나 해서 차근차근 봤더니 생판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과 친구와 이상한 내용들의 문자. 카톡 메인 사진에 야시시하게 입고 누가 봐도 천박해 보이는 여자. 잘 지내? 요즘은 어디서 일해? 응, 요즘에 나 서울에 있지. 누나는 뭐 하심? 어디에 있어? 아직 술방구? 옮겼어.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술집으로. 거긴 어딘데? 여기는 야, 그래? 메인 사진 내 스타일인데? 그쪽으로 가면 함 놀러 갈게. 그리고 남편 친구와의 문자와 카톡 내용. 문자 내용. 야, 방순이 누나 전번 뭐냐? 그때 머리 길었던. 번호 좀 알려줘봐. 이후 남편 친구와 남편과 통화함. 내용은 알 수 없음. 이 다음 방순이 누나에게 문자 하나를 발송함. 카톡 내용. 밤 11시경. 들어갔냐? 집에 다방 레지 불렀다. 아나, 이게 뭐고? 자라. 이외에도 카톡에 누가 봐도 천박해 보이는 여자들 몇 명 있었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걸로 저장되어 있었고요. 술집인지 다방인지 다니면서 연락처를 뿌리고 다닌 거죠. 일단 확인된 건 위 내용들이었고요.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보라고. 혹시나 해서 스크린샷 찍어서 제 폰으로 다 전송시켜놨고요. 이야기하는 도중 핸드폰에 있던 저 내용들을 다 삭제하더니 네가 오해했어.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줄 알고 증거자료 다 모아뒀지. 처음 내용은 3년 전에 저 여자가 일하는 바에 두세 번 갔는데 그 여자가 카톡으로 3년 만에 아는 척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술집 여자들한테 연락처 뿌리고 다녔냐? 했더니 그냥 일하다가 직원들 챙겨주느라 간 거야. 전날도 다음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려고 물어봤던 거고. 한 번 가고 연락 안 했어. 3년 만에 한 번 가고 어떻게 아무 어색함 없이 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참. 기억력도 붕어면서 저런 건 기억력 짱이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자꾸 발뺌하다가 제가 통화 목록, 카톡 대화, 문자 내역 다 뽑으러 가자고 난리치니까 어제 사실대로 말하더군요. 사실인즉 남편이 퇴근 후 시댁을 갔는데 시댁이 현재 근무 중인 곳에서 20분 거리에 있으며 동네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할까 해서 동네로 갔는데 지나가는 중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과 인사를 하였는데 그중 머리 긴 방순이 누나를 봤답니다. 별 생각 없이 방순이 누나의 연락처가 알고 싶었답니다. 남편의 친구는 제가 취조하니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다 했지만 남편은 친구가 방순이 누나의 친구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방순이 누나의 친구한테 문자로 방순이 누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다리 건너 물어가며 알려고 했던 게 별 생각 없이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데 남편은 그게 끝이랍니다. 문자를 보냈으나 상대 쪽에서 답변이 없어 말았답니다. 술 한잔하고 싶은데 친구들도 그날따라 만나질 못하였고 아쉬운 마음으로 시댁이 아닌 숙소로 향하던 중 회사 동료가 놀러오라고 하여 심심한 마음에 회사 동료 집으로 124에 전화를 해서 다방 아가씨를 부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거리상 배달이 되지 않아 그냥 다시 숙소로 가서 잤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는 집에 발길 들이진 마라. 용서해줄 때까지 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니네 부모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랑 애기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어이가 뺨을 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만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남편은 계속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머리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봐. 미쳤었나봐. 그렇다고 내가 일을 치른 건 아니잖아. 잠자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중에 다 스탑했잖아. 개뿔. 자기가 혼자 난리 쳐놓고 다방 레지와 방순이 누나는 진행이 안 된 거였고 술집녀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상태죠. 여보가 원하는 대로 각서 쓰고 핸드폰 번호 바꿀게. 핸드폰,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문서로 뽑고 마음 치료할 시간도 줄게. 앞으로의 고부 갈등 문제 시 방패 역할 다 할 테니까 용서해줘. 라는데 무슨 말을 하던 용서가 안 되네요. 저렇게 밖에서 총각 행세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떳떳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다녀놓고선 집에만 오면 잠 온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잔소리도 말라고. 이것만 문제이면 오히려 다행이죠. 이외에도 다니던 직장에선 월급도 제때 안 나와 돈 쪼달려. 10월드는 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 애도 혼자 키워. 남편은 한눈 팔고 다녀. 어디 마음 들 곳도 없고 정말 최악입니다. 오늘도 전화로 한바탕 했고요.
다음 주 시댁 제사도 있고 추석 이후 시댁 통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소리 하려고 지켜보는 듯하여 남편한테 네가 저지른 만행 네 입으로 직접 말하고 네 죄로 인해 내가 이혼을 염려해 두고 생각 중이니까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해라. 남편 놈이 이 모양이니 시가족은 더 미워 보이더군요. 이후 집 문제로 인해 재계약할 부분이 있어서 통화를 해야 하는데 운전 중이라더니 4시간이 넘어도 연락이 안 돼서 받을 때까지 7, 8번 정도 했어요. 온갖 상상을 다하며 혹시 그년들 중 누구와 같이 있거나 또 다른 술집 여자들 만나는 건 아닌 건가 했는데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출장 와서 자고 있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그리 또 오해 삼을 행동을 하고 있냐며 제가 비꼬았습니다. 계속 미안하다 하더니 자기가 현재 있는 곳 숙박업소 이름과 호수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닌 거예요. 다시 전화해서 미쳤어? 너 어디야? 막 그랬더니 잠결에 창밖으로 보고 알려줬는데 옆 건물 모텔이었네. 잠결이라. 제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있는 곳 영수증 챙겨갈 테니 나중에 봐봐. 그러면서 다시 숙박업소 이름과 호수를 말해주는데 아까 알려준 곳은 3층, 현재는 7층. 잠결이라며 술도 안 먹었다는데 층수까지 1, 2층 사이도 아닌 3층에서 7층? 차이가 큰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이 온다. 미안한데 자야겠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전 홧김에 다방에 레지 불렀나 보네? 했더니 갑자기 자기 죽는 걸 보고 싶냐며 차 사고를 냈다는 둥 헛소리를 하더니 연락 안 됩니다. 처 주무시나 봐요. 목소리가 몽롱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오바인가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내 남편이 저런 경우라면 그냥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나요? 시집 안 간 제 친구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말하였는데 친구는 너무 다그치지 말고 아이를 봐서 용서해주랍니다. 말 그대로 몸을 섞은 것도 아닌데 봐주랍니다. 전 못 그러겠어요. 믿음이 깨져버린 이상. 이혼은 최대한 보류하고 있긴 한데 제가 참 싫은 게 욱하는 게 있고 불같지만 금방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일 얼렁뚱땅 넘어가면 저만 또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하게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현실적인 답변 기다리시죠?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신랑이 끼가 많아서 아마도 글쓴이가 감당 못할 듯 합니다. 저 사람은 이중생활을 하고도 남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요. 여자랑 끝까지 가지 않았단 말은 믿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작어도 남았습니다. 다만 변명한답시고 자기 딴엔 그래도 자지 않았다 라는 정당화를 외치는데 그걸 믿으시면 님 앞으로 바보 됩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작고요.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관계하며 만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걸리는 여자 만나는 습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자가 꼬리치기 전에 신랑분이 먼저 작업 거는 형식일 겁니다. 제가 확답을 하는 것에 믿으시든 못 믿으시든 그건 글쓴이 선택입니다만 분명한 건 저런 부류의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고민하세요. 이 남자 이번 일로만 지나갈 사람 아닙니다. 거의 주말 부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언제든지 여자 득실거리는 곳에 발 담그고 즐길 사람입니다. 가슴 아프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할지,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할지, 버려질 내 인생을 나를 위해 다시 주워 담을지. 그리고 친구분한테 화가 나네요. 자식 위해서 용서해주라는 친구분 말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네요. 이혼해라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식 또한 그 아픔은 2배가 될 겁니다. 외도의 기준이 뭔데요? 부부간의 정조를 깨고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외도 아닌가요? 지금 님 남편은 님의 남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조를 깨트린 거예요. 저게 바람이 아니면 뭐예요? 제가 볼 땐 저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에요, 태풍. 남편분 아주 치마만 둘렀다 하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저뿐만인지.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뢰를 깎아도 모자를 파네 신뢰를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으니 더하죠. 아이가 무얼 보고 배울지도 걱정되고 시댁에서도 뭐라고 한다면 그 집 그른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이러고 다닌다, 밖에서 바람 피고 다닌다 라고 하면 시댁에서는 네가 잘못해주니까 애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라고 할 것 같은 스멜이 뭉클뭉클 올라오네요. 남편분은 정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영 꽝인분을 만나셨네요. 몸 안 섞었다는 건 순전히 지 말일 뿐이고 증거 들킨 게 없으니 그리 우기는 게죠.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죠? 다음 사연입니다. 3개월 전 장마철이었어요. 폭우에 심한 천둥번개까지 치는 바람에 흠칫 놀라 잠에서 깼어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제 방으로 들려오는 엄마의 울부짖음이 제 심장을 덜컥하게 했습니다. 제 방에는 문이 없어요. 집이 특이한 한옥 구조라 디귿자거든요.
벽으로 가서 자세히 들었는데 엄마는 아빠가 야근을 하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걱정이 되어 속옷과 음식을 싸서 아빠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셔서 야근하시는 직원들 자거나 TV를 보거나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방에 빨간 여자 하일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울부짖음, 갈라서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엄마가 계속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하자 갑자기 조용히 해. 라면서 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전 소리가 나서 저도 듣다가 안방으로 달려갔는데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집에 장식용 저금통으로 놔둔 철제 요강이 찌그러져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이런 부모님의 잦은 싸움 때문에 언성만 높아지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미쳤어? 이럴 거면 이혼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누워있는 엄마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을 때 제 맘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엄마 저 때문에 많이 참고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힘도 못 대주면서 맨날 반항하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제가 참 미웠습니다. 아빠는 절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 매를 드신 나쁜 역할이었다면 아빠는 말하면 다 사주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외동딸 대우를 해줘서 사실 전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었는데 이런 아빠한테 배신감을 당하다니. 한낱 발정난 개처럼 느껴지는 저희 아빠란 사람이 더럽고 역겨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대답만 단답형으로 했고요. 아빠가 씻으러 간 사이에 카톡이며 전화부며 문자 다 뒤져서 그 여자 번호 찾아냈습니다. 이름 참 촌스럽네. 방순이가 뭐야? 저의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해 그 다음 주 수요일쯤이었을 거예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아빠 사무실 옆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아빠가 차 타고 가면 택시 타고 쫓아갔고요. 6번 따라갔었는데 다 거래처 아니면 아빠 친구분들과 밥 드시는 거였어요. 그 여자랑 관계 정리했나? 라고 생각하는 7번째에서 숯불갈비집에서 그 여자를 만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빨간 하이힐 신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딱 봐도 술집 아님 다방 여자 같고요. 보라색 계열 푸른색으로 눈화장을 한 게 너무 싸 보였어요. 다시 한번 저희 아빠한테 실망했죠. 취향이 참 더럽더군요. 저희 엄마랑 정반대죠. 지 안 걸렸을 때 대기업 좋은 회사도 관두고 병원에서 7년 동안 병수벌하고 말기에서 완치까지 생명을 살려줬는데 은혜는 모르고 살만하니 다른 여자가 보이던가요? 아, 기가 막혀. 그것도 우리 엄마보다 이쁘지도 않고 못생긴 여자랑 웃고 물도 따라주네요. 기다렸어요, 밖에서. 약 40분 지나니까 나가더니 모텔로 가더라고요. 제 진짜 친한 친구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몸이 발발 떨리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물만 토하고 충격받으니 사람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차가 계속 모텔 주차장에 있는 게 확인돼서 편의점에서 제 친구 밥 사주고 약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리다가 편의점 앞으로 저희 아빠 차 지나가는 걸 봤고요. 친구와 같이 택시를 잡아 놓칠 뻔한 저희 아빠 차를 다행히 찾아 미행했어요. 근데 아빠 차가 우리 동네로 가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 여자 집이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네요. 그 여자가 내려 초록색 대문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일단 어디 사는지까지는 파악했는데 어떻게 할까 2주 동안 이성 잃은 상상만 하느라 제 심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정말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어요. 일단 친구랑 둘이 무작정 그 집 앞에 갔어요. 집 앞에 가서 돌멩이 몇 개를 그 대문 앞에 시끄럽게 던졌어요. 그러자 어떤 뚱뚱한 여자가 욕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같이 사는 사람이나 친구겠죠. 무서워서 친구랑 막 도망갔어요. 한심했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집에 가다가 정말 충동적으로 그 집 앞까지 가게 됐어요. 집 대문 앞에 멍 때리고 서 있으면서 인연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상하니까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갑자기 대문 문이 열리곤 그 뚱뚱한 여자랑 그년이 손에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냥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곤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울면서요. 작은 동네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욕하고 그 옆에 있던 뚱뚱한 여자도 말리고 옆구리 때리고 했는데 정말 아프지가 않았어요.
아마 제 신경이 다 그녀한테 쏠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집에 와서 보니까 퍼렇게 멍들었더라고요. 죽어도 이 머리는 놓지 말자. 이 머리 놓으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옷은 다 뜯어지고 나중에 누가 뒤에서 저를 안고 끌고 가길래 보니 동네 세탁소 아저씨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아마 다 들으셨을 테니 저희 아빠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네요. 그러다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니네 집으로 가자. 라데요? 어떻게 갈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디 사는지 아는 거 보니 주말에 할머니 댁에 엄마랑 저랑 갈 때마다 저희 집에 왔을 그 여자 상상이 되네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 여자랑 그 여자 친구랑 같이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그때 고모와 고모부,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 엄마 아빠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전 들어가자마자 울음이 터져 엄마를 불렀고 그 여자가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반병구 되는 거 보기 싫으면. 이러네요. 저희 아빠요? 멀대같이 서 있네요.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네요. 그 여자가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우리 엄마요? 갑자기 저에게 안경 벗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벗으니 제 뺨을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한테 사과를 하시는 제 어머니를 보고 저는 이성을 잃어서 저년이 아빠랑 바람난 술진년이라고 악을 쓰고 울고 하니까 고모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곧 들어오셔서 같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가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아까는 그 여자들이 너한테 해코지 같은 거 할까봐 내 딸 지키려고 그런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제발 이혼하시라고, 저를 위해 사시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사시라고 했고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저희 엄마요? 그 여자랑 아빠랑 그렇고 그런 거 다 아셨답니다. 제가 그걸 왜 가만두는 거냐고 물었는데 이미 네 아빠는 마음이 떠났어. 마음 떠난 남자 잡으려고 그 여자랑 그러고 싶지 않다. 제가 느끼기론 저희 엄마도 사랑 없이 아빠랑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가엾은 우리 엄마. 나 키운다고 분식집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칼국수집에서 국수 뽑다가 기계에 손 다치시기도 하고 이젠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자궁에 물혹이 가득하다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저희 아빠는 돌아가신 셈 치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폐암 말기 선고받으시고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계셨었어요. 제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눈 오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유치원에서 학예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오셨어요. 우리 아빠 원래 글씨 진짜 잘 쓰는데 지금도 그때 썼던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글씨가 막 삐뚤삐뚤해요. 아마 항암 치료가 많이 아프셔서 그랬나 봐요. 아빠가 그때 털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가 이렇게 빡빡이라서 창피하지? 라고요. 저는 워낙에 씩씩하고 밝은 애라 아니 우리 아빠가 유치원 친구들 아빠들 중에 제일 멋있어 라고 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창피할 데가 없네요. 우리 아빠는 그날 그 추운 겨울에 항암 치료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 생각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남자가 나타나도 우리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거예요. 저희 엄마 끝내 이혼하신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우리 엄마랑 행복해지고 싶어요. 댓글입니다. 힘내요. 앞으로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거고 엄마도 행복해질 거고 온 가족이 다 부여잡고 행복해야만 행복한 가정인 거 아니에요.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씩씩하게 살길 바랄게요. 정말로 마음고생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대견하게 잘 버텼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다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아빠는 다 잊은 걸까요? 자신이 아팠을 때 자기보다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리고 옆에서 병스발을 다 들어주던 부인이 있었다는 것을요. 분명 병원 보조 침대에서 쭈그려 자고 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한테 미안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그런 일들은 다 지워버린 걸까요? 빡빡머리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고 말해주던 귀하디 귀한 외동딸에 대한 기억을 버린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진 않았을 테죠.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지켜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고 버리고 지우는 상황이요. 분명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텐데 허무하게 놓아버린 것들에 대해 말이죠. 제 이야기 읽는 것만 같아서 소름 끼쳤어요. 저희 부모님은 젊어서 결혼하셔서 자수성가하신 경우입니다. 물론 순전히 어린 저희 엄마가 온갖 굳은 일 다 해가시면서 읽어오신 거죠. 그렇게 20년도 넘은 우리 사업체도 있고 나름 부족한 거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아빠는 젊어서부터 여자, 도박 문제로 언제나 우리 집을 단칸방으로 보냈다가 다시 넓은 집으로 오면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죠. 제가 21살 때 오빠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등록금을 내달라는 소리에 저희 아빠는 돈이 없다면서 우리 시중에 살 수 없는 값비싼 외제차를 사셨어요. 그것도 새 차로. 저희 엄마는 자식 교육도 못 시키면서 그런 차가 웬 말이냐며 사건이 시작됐었죠.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미 엄마는 아빠의 여자 문제로 시달려 있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식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엄마는 아빠 차 창문을 망치로 다 깨트렸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자마자 엄마를 길거리에서부터 질질 끌고 오면서 손찌검을 했고요. 그렇게 엄마를 건드는 걸 보니 다 큰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빠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저도 핑그릇 세상이 돌더군요. 그렇게 저는 순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중간중간 기억으론 제가 100kg도 넘는 거구의 아빠를 문 앞으로 들어 던졌습니다. 다신 얼씬도 하지 말라고. 네, 욕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저희 엄마는 가족밖에 모르고 사셨는데 여자의 눈이 멀어서 이 돈 저 돈 다 퍼부어주고 게다가 도박비까지 엄마가 다 갚아주시고 그런데 자식 대학도 못 보내면서 외제차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머리가 클 대로 큰 21살짜리 딸 앞에서 엄마를 그렇게 집에서 아빠는 나가셨습니다. 동네에서 버젓이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빠는 이혼해 줄 테니 집 하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엄마는 이혼하고 싶은데 나중에 딸 자식 시집 보낼 때 흠될까봐 꾹꾹 참고 있습니다. 글쓴이님, 제가 그 여자 쫓아가서 엎어버리고 싶은데 참는 이유요?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 오래 못 가요. 결국엔 조강지처한테 돌아온다는 말 아시죠? 친구 마음 뭔지 아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 벌 받아요. 어떻게든 벌 받고 평생 그렇게 빌어먹다가 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럴 시간에 엄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좀 더 많이 엄마 보살펴주세요. 최고의 효도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글쓴이에요.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세요. 힘들겠지만 어린 나이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엄마를 위해서 조금만 힘내주세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어린 나이에 아주 용감해요. 이 언니는 동생 마음 뭔지 다 알아요. 꼭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썰닭입니다. 그냥 씁쓸하네요. 불륜이라는 게 배우자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것인데 왜 바람 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이 세상 모든 불륜 남녀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딴 여자와 외도를 하기 전에 한 남자와 바람을 피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는 누나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아는 오빠한테 카톡을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 와이프보다 널 사랑해 하기 전에 나도 사랑해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신우이가 시어머니 집 팔아서 모신다며 아파트를 샀는데 시무가 계속 찾아오길래 남편 멱살 잡고 이혼합니다. 아파트가 비싸. 많이 올랐어. 그래서 엄마 돈으로 아파트를? 근데 며느리 집에 계속 찾아온다고? 찾아오기 전에 이 영상 빨리 봐야겠다. 구독하기